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은 전반적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혼조하게 마감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일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혼조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건 아니고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혼조하게 강하게 올라다가 하루 혼조하게 마감했다고 이게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위쪽으로 일단 올라는 가고 있다. 시장이 아직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혼조하게 마감했다는 거죠.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뭐 지수는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왜냐 IT 빅테크가 그럭저럭 잘 버텼기 때문이죠, 그죠? 어젯밤에도 시장을 움직인 건 역시나 금리였습니다. 그죠? 금리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어, 금리가 금리가 이제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증시 시작하고 나서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금리가 장중에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미국 장중에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중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증시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꼬리를 일단 달고 올라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계속 금리는 이 상승 추세 중입니다. 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이런 건 10년물 금리는 아닐 수 있고 10년물 금리는 아직은 뭐 이제 박스권 비추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점을 높여야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죠? 아직은 뭐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요. 조정이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고 보니 뭐 조정이 아니고 하락으로 전환을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지금으로서 지금 보이는 이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거는 눌림 시 매수의 관점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2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2년물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긴축 우려가 다시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2년물 금리가 보시면 10년물 금리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차트 자체가 10년물 금리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2년물 금리는 여기 기간 조정선에서 지금 마무리하려 하지 않습니까?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4.9 정도에 왔고 더 오르려고 하는 그림이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요 자리 그죠? 여기 있는 요 자리 요 윗꼬리의 끝자락 여기가 어떤 전고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일단 잘 돌파 안착해서 지금 일단 레벨업은 확실히 되긴 됐습니다.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안착을 했으니까 일단 이 위에 올라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 안착하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고점도 높였으니까 큰 측면에서도 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상승 추세인 거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뭐라 하거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또 못 넘고 꼭 뭐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보이는 이대로 지금 보이는 이 그림 그대로만 보면 일단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맞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증시에 아직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금리가 강하게 오른 것 치고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지금 왜 강한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진짜 증시가 강해서 강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미래에 맞을 매를 그러니까 언젠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매를 맞지 않고 도망 다니다 나중에 한 번에 맞으려 그러는지 왜 지금 증시가 강한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증시는 다 지금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지금 이런 애매한 구간 계속해서 뭐
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계속 버티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내가 뭐 지수 상승을 바라보든 지수 하락을 바라보든 간에 지금은 움직일 때는 아니죠. 이제 지금은 본인의 포지션 꾹 잡고 이를 악물고 한번 견뎌볼 때인 거죠. 뭐 맨날 드리던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도 뭐 굳이 이슈를 찾아보자면은 뭐 내용이 없진 않았습니다. 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간단하게 하고요. 유로존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다. 소매 판매 지표 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도 인플레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유로존에 어제 많은 분들이 나와갖고 뭐라고 한마디씩 했는데 22에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미치긴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필립 레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유로존도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뭐 홀즈만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하여튼 22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나와갖고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일제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젯밤 일입니다. 글쎄요,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뭐 계속해서 금리는 보시다시피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존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딱히 어젯밤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미국 연준 사람들 나온 건 없으니까. 유로존에서 매파적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달러는 뭐 일단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뭐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내용들이 뭐 영향을 미쳤다. 어쨌든 뭐 유로존이 긴축한다라고 하니까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좀 떨어졌다라는 거. 달러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증시가 조금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텼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밤 내일 밤 파월의장 2거래일 연속 나와서 뭐라 연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파월의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표가 진짜 중요하죠, 그죠? 파월의장도 이제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할지는 그죠? 앞으로 연준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달러 인덱스는 이제 계속해서 이 중요한 자리 105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한착해야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인데 보시다시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자리에 대한 뭐 매물 소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아래쪽에 지켰던 박스를 일단 하단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또 전환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물론 어떤 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제 돌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점들 하여튼 지금 또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으로 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밤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밤부터 지켜보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딱히 점검을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 조용히 시장이 마감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위에 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중요한 저항, 뭐 애플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꼬리를 단 것도 있고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뭐 중요한 거는 올랐다가 밀렸다라는 거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의식을 하기도 했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꼬리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저는 꼬리를 약간 좀 저는 그렇게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게 어떤 이런 뭐 차트의 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꼬리는 별로 그렇게 꼬리에다가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가와 시가 저는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일단 어젯밤에 윗꼬리가 좀 애플이 좀 길게 달렸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애플이 반드시 이게 아래쪽으로 꺾이는 신호로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상승 마감인 거고 어딘가를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여전히 위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입장이긴 합니다. 위쪽에 이 무거운 저항도 있기 때문에 윗골이 뭐 달릴 수 있다. 하루 정도는 뭐 윗골이 달릴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건 일단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맞다. 다만 이제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그림까지만 딱 보면은 이건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다. 더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에 따라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윗골이면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매매 경험상 꼬리에다가 무게를 둬서 해석을 했더니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꼬리를 좀 약간 꼬리의 중요성을 저는 좀 낮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S&P 뭐 보자면요, 얘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거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위쪽에 저항 어딘가 있고 그죠, 아래쪽에 어딘가 있고 지금 박스권 한가운데서 놀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 이런 그림은 뭡니까? 이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윗골이 이거 조금 달렸다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이게 방향 전환되는 신호다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거나 하락 마감했다라면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단 상승 마감에 뭐 윗꼬리가 좀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뭐 장중에 살짝 밀렸다. 그렇지만 뭐 시작했던 시가를 붕괴시켰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S&P 뭐 봤고요. 나스닥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뭐 올랐다가 떨어져서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 이것도 시장이 강한 모습이죠. 특별히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어젯밤에는 금리가 장중에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다. 하지만 미국 증시 여전히 강하다. 그런데 금리도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 금리와 증시의 강세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 분명 그 둘 중 하나 누군가는 틀렸을 겁니다. 누가 틀렸는지 천천히 확인하면 된다. 파월의장 연설 오늘 밤에 볼 건데,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 한 번 봤다고 오늘 밤에 나온 어떤 결과가 뭐 무조건 이제 뭐 오늘 밤에 나온 결과가 앞으로 뭐 몇 달간의 흐름을 결정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 며칠 정도 더 지켜보면서 또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좀 시간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다. 뭐 당장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뭐가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요즘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달러가 오르다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짜불짜불 오르고 국제유가 오르고 뭐 구리나 이런 원자재들도 비교적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유가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은데요.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국제유가에 뭐 투자하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국제유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국제유가에다 베팅을 해볼랜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그죠? 본인의 어떤 그죠? 그 선택이죠. 하여튼 그래서 국제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삼각 수렴형 혹은 뭐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지금 고점만 높이면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그죠? 고점이 어딘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82달러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지금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고점이죠.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네, 뭐 물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됩니다만은 여기 어딘가를 이제 전고점 자리 여기 어딘가를 이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일단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그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데, 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중바닥형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지금 차분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 재료도 있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뭐 감산인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도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아직은 결론 난 게 아닙니다, 그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데 국제유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봐야 됩니다. 상승 추세 전환되면 CPI가 죄다 올라간다. 잘 보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천연가스는 제가 요즘 별 관심은 없지만 한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아직까지 이거 눌림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 중요한 자리 여기 어디거든요. 아직 뭐 완전히 붕괴시키고 뭐 그랬다라고 보기엔 좀 뭐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뭐 눌림으로 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다시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이 하루에 15% 오르고 뭐 하루에 8% 오르고 하루에 15% 떨어지고 이런 고변동성 이런 거 자꾸 매매하시다가 이제 건강을 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쎄요, 뭐 하여튼 좀 그 비교적 좀 안전한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피곤합니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거 아니고도 돈 벌 기회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 얼추 다 봤죠, 그죠? 딴 거 다 봤고 참 빅스 같은 거 보면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죠? 뭐 하락하지는 않았네요. 빅스가 상승 마감하긴 했네요. 아무튼간 뭐 빅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파월의장의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나서 일단 시장은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빅스 지수 잘 봐야 되겠죠.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도 있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 부분이니까 잘 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은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나 보네요. 어제 올랐던 거 피로감 소화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한국 증시는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19 뭐 이런 자리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어제 돌파 한착했으니까 돌파 한착한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 테스트 뭐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 소화.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하락 전환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석은 뭐다? 정석은 이런 자리에서 뭐 선물 319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뭐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지금 강하죠, 그죠? 코스닥도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인 거예요. 이거 하락 전환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물론 오늘 종가상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 또 제가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9시 40분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이런 거는 눌림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근데 하여튼 요즘에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영 힘을 못 쓰네. 좀 수상하다라는 냄새는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어제부터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굳이 막 공매도를 지금 여기다 승부 걸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런 것도 눌림입니다. 아직까지 눌림이고 이런 거 눌림 줬다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어딘가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킨 다음에 들어가도 이건 늦지 않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의미 있는 자리 붕괴시키고 들어가시고 지금 이런 자리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 꼭지를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저런 거 보면 우리가 꼭지를 잡으려 그래서 이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꼭지 잡으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면 저 밑에 어디선가 뭐 주식을 사서 들고 오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하여튼 근데 뭐 이익은 길게 누적시키시고 언제나 손해는 짧게 끊으시고 뭐 그런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환율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율 그죠? 중요한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달러 포기할 수 없죠. 지금 달러 포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나는 달러가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가 어쩌면 매수의 찬스일 수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1320원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1320원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어떤 약간 환율 급등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만약에 이제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지금 1298원 이런 자리에서 놀고 있는 지금 상황은 달러 매수의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계속 달러 위쪽으로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어제는 당장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잘 버틴다면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일단 달러 사볼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본인의 목. 지금 여기서 달러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고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텐데 하여튼 위험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하죠, 그죠?
달러 사보실 거면은 이런 때가 기회일 수 있다. 중요한 지지선 깨지는 않고 있으니까, 지지선 부근이니까, 지지선 뭐 붕괴되면은 다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달러 한 번쯤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